이 정도 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너무 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채팅창이 이 밑으로 하면 채팅창 이따가 채팅을 읽을 때는 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킬만한 상태가 돼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가지고 다시 붓기가 빠져서 원래 이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너무 부어가지고 좀 송구했습니다. 네. 이 라이브를 키는 상상을 진짜 뻥 안 치고 한 5,0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군대에서 킨다 안 킨다 이렇게. 이제 그냥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뭐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또 전부 여러분이랑 또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Is the subtitle okay? I don't know, like how really good is the live translation, the live subtitle. Is it okay? Thank you for welcoming me back. What's up, guys? 엄청 어색하죠. 엄청 어색하고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좀 하고 하려고.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이거 하다 끊기겠는데. 점심 굶은 지 한 3주 됐는데 점심 굶고 집에 가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들기름 막국수 먹었어요. 전국이 메뉴. 집에서 술 먹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집에서 거의 먹은 적이 없어서 저 위스키 창고들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디부터 시작하지? 논산에 이제 태연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때 잊을 수가 없는데 12월 11일에 그 전날에 뭐 했더라? 아마 전날에 절에 갔을 거예요. 절에 갔어요. 강화도에 있는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막 차에서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정신없이 들어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래서 아직도 그 판초 우위라고 이제 rain suit 뭐 what do you call it 뭐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초 우위를 입고 이제 태양이랑 같이 들어갔죠. 옆중대였어요. 같은 건물을 썼어요. 저 진짜 훈련소 때 잘했어요. 그래서 조교하라는 권유를 진짜 많이 받았고 중대장님, 뭐 대대장, 뭐 연대장 뭐 해서 막 조교 논산에서 꼭 조교를 했으면 좋겠다. 나이도 많고 이제 잘 친구들을 아무래도 사회에서 리더도 했고 좀 잘 통솔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교를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논산 훈련소가 엄청 FM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빡센 곳이죠. 육군 훈련소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1년 반 살면 조교들이 이제 저를 통솔했던 조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류하고 이제 소위 이제 뺑뺑이를 돌려서 화천에 가게 된 건데 이 화천에 가게 된 게 참 재밌는 게 이제 뭐 인이랑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르마라는 게 있잖아요. 카르마. 근데 그 RPWP 다큐의 메인 그 썸네일로 나오는 그 헤븐 듣고 있는 제가 풀밭에 누워 있는 장면들 그거 화천이에요. 그냥 놀러 갔는데 제가 이제 화천에 처음 가봤어요. 저는 화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라고 산천 축제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간 게 2023년 5월이었는데 제가 2024년 1월에 8개월 뒤에 이제 화천에 가게 됩니다. 부대 분류를 화천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무섭구나. 이게 말이랑 이게 그런 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 어릴 적에 이제 음악 같이 열심히 했던 그 창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전역한 지 그때 2달 됐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자기는 화천에 있었다. 진짜 멀다. 그래서 거기만 안 가면 된다. 난 설마 거길 가겠냐. 난 논산이다. 근데 제가 거길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창모가 쓰던 관물대를 제가 1년을 썼어요. 그 창모가 쓰고 간 이제 방명록이 있는데 그 방명록을 이제 내내 1년 5개월 동안 보면서 살았고 어제 이제 제가 그 옆에다가 제 방명록을 적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갔는데
막 들어가요. 사령부로 막 좋죠. 사령부니까 연병장도 막 잔디고 천연 잔디고 너무 좋은데 무슨 군수품 창고 같은 곳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아, 여기 창고인가 보다. 창고부터 소개시켜 주시네. 안 좋은 데부터 소개해 주시네 했는데 여기가 너네 생활관이다 하는데 이제 충격적이었죠. 엄청. 아직도 이런 데가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그 막 드라마 신병 같은 거 보면 나오시는 그 층으로 된 건물 있죠. 계단 있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던 것 같은 그런 걸 한 번도 못 써봤고 이렇게 나란히 그 컨테이너 가벽처럼 이루어진 건물을 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죠, 솔직히. 이제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이제 색소폰을 거기서 처음 배웠죠. 처음 배웠고 뭐 저희가 이제 오선지 악보 보는 그런 가수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오선지 악보 보면서 개 이름 쓰면서 외우고 뭐 색소폰이라는 걸 그래 왔으니까 이제 악기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처음에 알토 색소폰을 받았다가 알토 색소폰이 저한테 입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테너 색소폰으로 바꾸고 테너 색소폰을 사서 이제 저기다 애정을 붙이고 그 이제 테너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한 거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코난을 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웃기려고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각박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좀 웃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실없이 웃고 싶다. 그리고 내 저녁이나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무게 있게 막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개의 자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뭐 유엔 연설을 하고 모시기를 하고 뭐 의젓한 무슨 건실한 뭐 그런 자아가 있지만서도 그냥 실없이 사람들을 웃기고 싶은 그런 이제 자아가 이제 항상 공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웃기려고 한 거예요, 웃기려고. 그래서 웃으셨으면 다행이고. 이제 코난을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이 알만한 노래가 제가 연습한 것 중에 별로 없어서 코난을 한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한 거고요. 웃으셨다면 다행이고 즐거우셨으면 다행이고 뭔가 저녁을 좀 이렇게 좀 신나게 신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제 비전투 부대여서 막 태영이처럼 막 무슨 막 이런 부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격을 제가 논산에서 그래도 곧잘 해서 최정예 훈련병을 먼저 땄는데 사격 재밌는데 총을 쏘면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광대가 막 여기 막탁탁 걸려요. 그러면 광대가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사격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하면 광대가 너무 아프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어쨌든 그렇게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색소폰을 재밌게 불었습니다. 인생 내 것을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찍어서 올려? 이제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인정하는데 뭐 그냥 뭐 이제 제가 올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군인인데 라이브를 킬 수도 없고 뭐 뭘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음악 추천, 뭐 가끔 리버스에서 글쓰기, 그 다음에 예, 뭐 인생 내 거 찍어서 저 잘 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전역자가 생기거나 혹은 신병이 들어오면 같이 화천에 이제 포토존이 딱 두 개 있거든요. 화천에 롯데리아밖에 없고 그 사창리라고 있는데 그 포토 인생 네컷 그런 게 딱 두 개 있어요. 부스가 심지어 지금 하나 고장 났더라고요. 아무튼 그곳에서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저희가 할 게 많이 없어서 그게 항상 루틴이었습니다. 그 저희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한 10년 전부터 좋아했던 이제 일산 출신의 이제 진짜 저희 찐팬이 한 명 있었는데 진짜 저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병장 때부터 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일 때부터 300일이 남아있을 때부터 쓰는 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쓰던 일기인데 보면 이게 This is 상병, This is 병장. 그래서 이제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네모예요. 그래서 뭐 이게 욕설이 많아가지고 좀 내용을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이렇게 299일 남았을 때부터 광복절부터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자대 왔을 때 쓴 일기인데 이제 24년 2월 19일 이병 김남준 뭐 역시 나이가 다가 아니다 매일 배운다 뭐 늘 길은 있으니까 긍정적인 낙천적인 마음 잃지 말자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진짜 많이 썼어요. 이렇게 진짜 많이 썼어요. 일기를 참 많이 썼고 일기 쓰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일기를 쓰다 나왔고.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제가 진짜 뭐 억울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한 건. 그래서 어제 그 더운데 4시에 5km씩 뛰고 이제 오늘 되게 사진 잘 나오려고 저도 점심을 늘 안 먹거든요. 한 달 됐나? 점심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가족들을 뵙고 이제 들기름 막국수 먹고 왔는데 점심 다 굶고 제가 이제 83kg, 84kg까지 갔었어요. 작년 9월? 8월? 이제 맨날 왜 살이 그렇게 찌냐? PX라는 게 있어요. 편의점 같은 거. 하면 이제 냉동이 있고 라면 이런 게 있는데 라면이 또 볶음이 나옵니다. 그럼 맨날 애들이 점심 끝나면 먹는 거예요, 라면을. 그러면은 냄새가 그 조그마한 생활하니까 진동을 하죠. 여기는 라면 까고 있어, 저기는 뭐 냉동 까고 있어, 저기 과자 까.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네 이거 왜 먹어? 이러면 막 뭐 김남준 상병님 한 입 드십니까? 이러면 이제 한 입만 줘봐. 한 입 하다가 이제 83kg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정말 많이 제 인생 최고 제가 80kg를 넘은 건 인생 처음이거든요. 제가 데뷔할 때가 참고로 64kg였습니다. 키가 똑같죠. 그리고 데뷔할 때 64kg였고 그 저기 입대하기 전에 마음고생해서 살 빠졌을 때 69kg, 훈련소에서도 68kg까지 빠졌어요. 68kg였고 83kg까지 갔다가 작년 10월에 지금 73kg? 근데 오늘 사진이 이제 83kg 때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제 2시까지 얘기하다가 야 얘들아 이제 자자, 나 내일 6시 일어나야 되니까 잤는데 잠이 안 와. 이제 누워있다가 근데 갑자기 잘 얘기하고 끝났는데 막 눈물이 막 그 관물대 안에다가 제가 막 써놓은 게 있거든요. D286 끝이 나긴 할까 뭐 이런 거 막 써놨어요. 그걸 딱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애들 자는데 이제 저 혼자 이제 좀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네, 울어서 딱 그러고 6시 45분쯤 이제 누가 이제 저기 얼마 전에 들어온 신병 친구 2명이 있는데 형 이거 나셔야 돼요. 그래서 몇 시야? 6시 45분입니다. 그래 그래 하고 이제 일어나서 얼굴을 딱 봤는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세수하고 지압 슬리퍼 입고 지압 슬리퍼 신고 막 근데 이제 역시 태영이는 진짜 다른 게 세계미남 1위는 다른 게 세계미남 1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패딩을 입고 자기는 떴다 해서 근데 전 잠을 4시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사 사진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웃었으면 또 다행이고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할 때 그렇게 좀 싹 해가지고 저 이제 피부과도 다녀요. 저 피부과 안 다녔거든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거기서 막 작업하고 이러면서 타고 막 여드름도 나고 이러니까 피부과도 지금은 다행히 좋은데 제모도 하고 피부과도 다녀서 5월부터 이제 말년 때부터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도 다니니까 잘 관리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되지 않게. 예. 전 솔직히 좀 군생활이 많이 버거웠어요. 왜 버거웠냐면은 물론 뭐 당연히 이제 군대에서 1년 반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버거운 거는 뭐 다들 같을 거고 뭐 저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다 좋고 물론 뭐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사실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잠인데 제가 사실 잠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처음인데 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4월, 5월쯤 RPWP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불면에 걸려가지고 근데 불면에 걸리니까 이게 그 20명이 같이 자잖아요. 옆에서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막 코 골고 막 이 갈고 막 뭐 베개를 더 하고 막 발로 차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번 좀 이제 그런 제가 좀 되게 한 이틀 밤 한 78시간 정도 아예 1분도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어요. 4월 말쯤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밖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살면 죽겠다. 왜냐면 거기서 일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잠을 아예 못 자니까 왜냐면 누워 있다가 아마 겪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누워 있다가 졸린데 잠을 못 들어. 계속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너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일어나야 되네. 이런 게 몇 번 반복돼서 이제 못 살겠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제 수면제 같은 도움을 받기 시작해서 약을 먹다가, 근데 이제 좀 부작용도 있고 아무래도 또 오전에 반감기가 기니까 이제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거지, 좀비처럼. 그래서 약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신경정신과도 처음 가봤는데,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휴가 때 다니면서 약을 좀 잘 맞는 약을 찾아서 바꾸고, 사실 아직도 그 약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먹기 시작해서 한 1년 2개월 됐는데 그냥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왜냐면 문제가 제가 군인이라는 신분이 저를 좀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약간 매일 밤이 좀 두렵거든요. 잠을 자야 된다라는 사실이 좀 두렵고, 또 누워서 이제 가만히 3시간, 4시간 있는 게 되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되게 어, 밤이 두렵기도 하고, 되게 솔직히 휴가 나와서 그냥 술을 엄청 먹고 그냥 기절하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근데 이제 그 다니는 병원 원장님께서 뭐 아마 군대에 있어서 그럴 거다, 나오면은 또 괜찮을 테니까 해서 이제 좀 생활 패턴도 다시 잡고 이제 조금씩 약을 줄여서 끊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사실 뭐 제 이 일기의 반은 잠 얘기예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3시 반, 4시 반 수면 검사도 다시 받고 양압기도 다시 쓰는데, 뭐 아마 또 한번 또 불면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어요. 한 1년 2개월을. 그래서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친구들도 그렇고 선후임들도 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되게 배려도 많이 해주고 그랬죠. 그렇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빡세니까 제가 심신이 망가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살도 많이 찌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폭식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4, 5월쯤에 이제 어쨌든 군 기간이 끝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안정되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도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얼굴 보고 할 날이면은 또 많이 좋아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재밌는 일 많았죠. 뭐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서 진짜 막 의무대 실려간 후임도 있었고, 막 외출했다가 갑자기 선인장을 먹어보고 싶다고 선인장을 먹은 거예요. 어떤 동기가. 근데 선인장이 목에 걸려가지고 가시가.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빼낼 수가 없어서 그 가시가 녹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전역할 때까지 가시를 가지고 있던 뭐 동기도 있었고, 되게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끝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좋고 뭐 모든 고통에는 이제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다 일어나는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창작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가사든 멜로디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 썼어요. 일기밖에 못 썼어요. 뭐 심리적으로 되게 위기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쓰려고 해도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들 많이 염세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좀 창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4살 때 가사 쓰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 또 창작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이 경험이 또 나중에는 이제 저희 앨범 해야 되잖아요. 제가 창작을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또 오히려 쉰 만큼 뭔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그전에 RPWP도 했고 이러니까 뭐 그런 생각, 예, 그런 생각 들고요. 완전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좀 집을 좀 이제 좀 어지럽고 부산스러운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솔직히 군대 들어가서 좀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빡빡이 일찍 했다. 어차피 풀려서 들어가면 300일로 그냥 싹 밀리는데 나는 왜 내가 자진해서 저한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빡빡이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민 거예요. 오히려 제가 밀고 나서 무슨 소리 들었냐면, 왜 밀었어? 우리 같이 상의해보자니까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그렇잖아요. 그냥 나 밀어야겠다. 그럼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7월 말 8월 초 여름인데 너무 더워서 RPWP가 되게 솔직함에 관한 포장되지 않는 솔직함에 관한 앨범이니까 머리 밀어야겠다. 이거 고추장술 끼고 세팅하고 막 가르마 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밀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제가 9mm인가로 밀었을 건데 그때 이제 그때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뭐 언제는 안 했겠냐마는 제 예민하니까 기질이 제가 뭐 인정했어요. 저는 제가 예민하다는 거. 제가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한 생각이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훨씬 강한 훨씬 숱한 것들도 다 많이 겪었잖아. 근데 왜 지금 이런 고통 뭐 예를 들면 잠이든 아니면 군대든 뭐 이런 거에 자꾸 질려 그래. 너 잘 살아야지 임마. 너 원래 낙천적 why not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자기 세뇌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거기서는 뭐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네, RPWP 맞아. 그래서 그게 제가 자진해서 민 거고 근데 군대 들어가서 후회 많이 했어요. 너무 오래 빡빡이를 보여드린다라는 생각에 빨리 머리를 기르고 싶다. 나가서 좀 저도 좀 뭔가 좀 멋있는 척을 좀 하고 싶다. 머리 기르고 예전에 했던 것들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답습하진 않더라도 뭔가 좀 이 규격에 맞는 것들을 좀 다시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놀랍게도 했답니다. 예, 그거 안 하려고 한 앨범이 RPWP였는데 정반합이라고 거기 가니까 또 이게 그립더라고요. 뭐 인디고 같은 거 아니면 뭐 아이돌 같은 거. 그래서 RPWP 제가 원래 늘 앨범을 내면 이제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RPWP는 뭐 들으셨겠지만 되게 불친절한 앨범이 맞고요. 네, 정말 뭐 배신에 관한 이야기,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 뭐 친구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제가 처한 이 업계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저의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였고 저는 그 앨범이 되게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그 앨범을 들었을 때 마지막 그 두 트랙 아까 유유를 빼고 컴백 투미랑 어라운드 월드 이너 데이라는 두 트랙이 되게 오래 여운이 남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어떤 희노애락을 다 담은 그 안에 그런 음악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반합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모험을 떠날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어쨌든 세상에 필요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필요한 음악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저는 저를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좀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무튼 끝났어요. 와 진짜 끝났고 이 라이브를 켜는 생각 진짜 정말 많이 했고 진짜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고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저희가 마지막 공연이 예투컴 2022년 10월이에요. 벌써 3년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다시 선다는 게 진짜 두려워요. 솔직히 거기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 가끔 안무도 해보고 막 휴가 나와서 연습해보고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기대할까? 필요로 할까?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혹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내가 다시 할 수 있나 이걸? 그 두려움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형들이 혹은 여기 선배들이 군대 갈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면 너가 거기 가면 그 명령에 따르고 그 위계에 따르고 거기에 그 중력과 시간과 그 계급 사회 속에 살면서 너가 너 스스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왜냐면 자아를 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가 누군지 잊어버려. 사회에서 너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야 돼 너는. 근데 쉽지 않죠. 저는 그래도 제가 어쨌든 저 BTS인데 나이가 30이고 저를 없앤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누군지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잊어버리려고 부단히 애썼고 잊어버렸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장 달고 나서는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제가 되게 무대를 다시 서고 창작이라는 걸 다시 한다는 게 왜냐면 창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작이 그 전에 되게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태도 윤리적으로 되게 너무 막 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 공기 중에 흩어진 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여태까지 내가 보고 내가 씹어 삼킨 내가 언어화한 것들을
공중에서 잡아채가지고 그거를 확정을 짓는 거잖아요. 이 멜로디를 나는 여기에다 확정을 넣을 거야. 이 가사를 내가 지금 가장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난 여기 기록할 거야. 근데 그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게 뭔가 확정이 된다라는 게 되게 다시 무서워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거기 있었던 그 선후임 동기들도 그렇고 제가 누군지 상기시켜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 되게 막 물론 막 너무 하고 싶지 다시 하고 싶지만 사실 약간 좀 쫄아 있어요. 저도 이제 저도 곡이 많으니까 언젠가 뭘 좀 더 내든 하든 언젠가 저도 제 공연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전 뭐 늘 저예요. 그냥 뭐 그렇게 힘들어 했지만은 그 안에서도 어쨌든 잘 버티고 또 여기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혈색이 좋아졌대요. 얼굴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뭔 헛소리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 지금 막 어제도 막 한 시간밖에 못 자서 아니야 너 지금 되게 좋은데 너 얼굴이 또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는 또 어떻게든 이제 길을 찾아내고 아무튼 내일 이제 2시간 뒤에 이제 지민이랑 정국이도 돌아오니까 휴가 때 지민이랑 정국이랑은 사실 한 번씩 따로 만나서 한잔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뭐 지민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엔 다 너무 멋있고 그 친구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빚진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참 저희 팀이 이상한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만 가진 특별함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태형이 몸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희 돌아와가지고 진짜 좀 또 그 전이랑은 다른 거 예, 넘어가야죠. 저희도 변화해야 되니까 멋있는 거 해가지고 들고 올 테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끼리 얘기 가끔씩 하고 뭐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어떤 생각해 무슨 생각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다리신 만큼 꼭 좋은 걸로 제가 꼭 보답할게요.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통을 너무 안 했으니까 너무 불통이니까 이게 소통을 좀 해볼까 한 5분 정도 하다 갈까 하는데 I damn miss your armies. I was in the army, but I couldn't see you in the army. You know what I mean? I was in the army, but there was no army. So, you know, now you see like why I was like I felt so hard there. You know, now I'm ready to like, go again.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How do you? Like stay tuned and please hang in there for our next album. It's gonna be huge. It's gonna be different. I bet. Bye. I love you. Kiss XOXO 3,000, 5,000, 5 fucking million trillion times. Bye. 어떻게 끄더라? 어떻게 끄지? 종교. 빠염.